안녕하십니까. 신미대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제가 그 마음설계의 힘 VOD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강의와 그리고 미션을 드리고 그 미션 제가 직접 보고 피드백을 드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주말에 일요일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Q&A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어요.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연 씨와 규민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의 서사가 좀 흥미로운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규민 씨가 나연 씨에게 설렌 이유와 나연 씨가 규민 씨에게 설렜던 이유를 좀 떠올려 보면 규민 씨가 나연 씨와의 데이트에서 가장 설렜던 날을 가지고 첫날 데이트를 뽑거든요. 그 처음 데이트했던 날. 그날 뭘 하냐면 X와 갔던 첫 만남의 장소에 가요. 미팅할 때 만났던 그 술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나연 씨와 정말 대학생이 된 것처럼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아요. 그날 다른 고궁 데이트나 이런 것도 했지만 그 술자리가 이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잖아요. 그때 규민 씨가 나연 씨의 뭘 봤을까? 물론 나연 씨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여러 가지가 그 규민 씨가 그 사람에게 설렐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거기에 조금 더 촉매제 역할을 한 건 혜은 씨와 처음 만났던 장소라는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은 씨가 엑스룸을 나와서 규민 씨 마음을 잡으려고 시도를 할 때도 혜은 씨가 울면서 이 사람에게 좀 애절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규민 씨가 생각하는 혜은 씨는 좀 극단적으로 나눠서 처음 만났을 때 밝고 에너지 넘치던 혜은 씨와 나중에 울고 그렇게 애절했던 혜은 씨로 나뉘는데 그 시점을 생각해보면 밝고 에너지 넘쳤던 그 시절에 규민 씨가 혜은 씨를 훨씬 더 사랑했고 이때는 규민 씨가 혜은 씨를 차갑게 됐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별을 계속 고민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환승연애에 나와가지고 혜은 씨를 보면 두 번째 만나고 그 이별하던 시절에 혜은 씨밖에 안 보여요. 태도를 보면. 근데 나연 씨와 그때 주점에서 봤던 나연 씨의 모습은 그 처음에 혜은 씨를 봤던 그 모습에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밝고 에너지 넘치고 공간이 주는 힘이 있으니까 같은 공간이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규민 씨가 나연 씨에게 설레는 마음이 생겼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규민 씨 마음에 혜은 씨가 얼마나 큰 존재일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마음이 완전히 일방적인 마음은 없잖아요. 완전히 일방적인 마음도 있지. 짝사랑이라면 그렇지. 근데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지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이 겹치는 그런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마음이 9대1 이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반대로 이 사람이 똑같은 상처는 아닐지언정 어쨌든 그 크기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규민 씨는 지금 이 시점에 혜은 씨를 밀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과 다시 잘 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지. 내가 이 사람을 밀어내고 이 사람과 만나서는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자꾸 다잡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자꾸 끌리고 과거에 이 사람하고 행복하고 편했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끈끈한 애착 이런 것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마주하게 된 순간이 되게 아이러니한데 나연 씨와 그 주점에 갔던 날이에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민 씨도 나연 씨에게 설렌 이유가 혜은 씨의 그림자 때문이지. 나연 씨가 규민 씨에게 설렜던 이유는 뭘까? 규민 씨는 어떻게 보면 희두와 되게 성향적으로는 닮은 면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안티테제 같은 면이 있어. 그러니까 나연 씨를 기준으로 보면 희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아버지 자아가 강해서 나를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그런데 그 약간 아이 같고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도 부려. 자꾸 나를 혼내고. 근데 규민 씨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런데 귀엽지. 그러니까 이건 나연 씨 기준에서 귀여워 보여. 그리고 어른스럽고 성숙한 면이 있는데 나를 막 바꾸려고 들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동안 희두에게서 느꼈던 아쉬웠던 부분들이 규민 씨는 반대의 모습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을 깊이 들어가 보면 반대는 아니거든.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제 그런 면에서 규민은 과거에 혜은을 보고 나연 씨에게 설렜던 거고 나연은 희두의 반대의 면을 보고 규민에게 설렜던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또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규민은 이제는 혜은과 정리를 했고 혜은에게 돌아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혜은이 아쉽고 그리워요. 다른 곳에서 혜은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 과거의 혜은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요. 나연은 희두와 정리가 안 됐어. 희두와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이 사람에게 아쉬운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서 찾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두 사람의 차이죠.
근데 이제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다시 만나냐? 우린 다시 만나는 걸 알지만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마음이 정리가 좀 덜 된 거지. 나연 씨 마음속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아쉬운 거야. 이 사람이 갖지 못한 걸 자꾸 다른 데서 채우고 싶은 거지. 그게 이 두 사람의 좀 무의식에나마라도 담겨있던 이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냥 나 혼자 생각이에요.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서로 쌍방 지목해야 할 수 있는 데이트인데 규민 씨가 지수 씨랑 서로 데이트를 해버려요. 데이트를 서로 신청을 해버려. 그래서 규민 씨를 선택한 나연 씨는 이제 데이트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제주도에 와서 규민 씨는 점점 그 희두 씨의 존재가 좀 더 크게 느껴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희두 씨가 이 나연 씨랑 있을 때는 자꾸 좀 틱틱대긴 하는데 다른 이런 자리에서는 약간 나연은 내 사람이다라는 걸 자꾸 자기도 모르게 온몸으로 좀 표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연 씨가 이렇게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뭐 컵을 깨도 물론 나연 씨 입장에서 민망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치우는 이런 태도나 이런 게 내가 할게 이러면서 다른 일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딱 치우는 이런 모습들. 물론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한 때문에 그게 이제 희두 씨의 버릇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 두 사람은 그냥 지금도 연인 같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규민 씨도 이제 약간은 좀 후회스럽고 민망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거라 생각했어? 이러면서 그냥 질문 형식으로 그 주제를 상대 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애를 쓰긴 하죠. 나연 씨는 다 떠나서 오빠랑 하는 게 재밌어서 나는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래서 또 하고 싶었다. 근데 규민 씨가 이제 한 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연 씨가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근데 규민 씨가 이제 왜 나한테 안 했어? 라고 살짝 또 다시 떠봐. 근데 이제 나연 씨가 네가 안 한 거지 라고 규민 씨가 이제 말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이제 블루노비 형이라는 카페인 것 같아요. 혼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연 씨가 도착하죠.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비밀 데이트가 성사가 돼요. 규민 씨는 혜연 씨랑 만나고 온 거고, 나연 씨는 희두 씨랑 만나고 온 상황이죠. 나 오늘 좀 노출했다고 오빠 선글라스 준비했어야지 했는데,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농담에 장단을 맞춰줍니다. 나연 씨가 뭐 했어? 규민 씨가 뭐 짚라인 타고, 옛날에 혜연이랑 같이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규민 씨가 가진 약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혜연 씨는 저런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다 끝났지만, 혜연 씨는 형규 씨와 이제 연인이 됐고, 이제 해피엔딩을 맞이했지만, 이제 그 해피엔딩으로 가기 전에 혜연 씨의 목표는 규민 씨의 마음을 돌리는 거였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런 포인트들 조금 더 공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남아요. 뭐 또 내가 아쉬움이 남다 그러면 뭐 그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까? 뭐 그런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는 그 목표가, 어떤 사람이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아쉬움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뭐 막상 연애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를 지나쳐간 많은 분들께. 갑자기 세상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웃고 있지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나연 씨가 어떠냐고 물어볼 때 너무 좋았다고. 나연 씨가 나 왜 골랐어? 그날 희두와 데이트를 하면서 오빠는 신기하게도 항상 내가 제일 힘들 때 옆에 있어주게 된다. 그러니까 희두랑 데이트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타이밍 좋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또 이렇게 타이밍이 맞네? 난 오빠가 나 선택한지 몰랐어. 근데 이게 이 앞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했잖아요. 나연 씨가 데이트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비밀 데이트가 형성된 면도 있죠. 그런데 그 대화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잘 모르겠어요. 규민 씨가 그냥 지수 씨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규민 씨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낮은 나연 씨를 마지막에 선택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비밀 데이트는 그래도 나연 씨를 마지막에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X를 포함해서 골라야 된다. 그러면 나연이가 나를 고르지 않겠구나 생각해서 뭐 지수를 골랐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X를 제외한 사람과 이렇게 비밀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나연 씨를 선택을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확인할 바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타이밍이 맞네? 이런 말들이, 물론 나연 씨 입장에서는 규민 씨가 되게 고맙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타나준 사람인데, 그 원하는이 뭐냐 하는 거지. 그 원하는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희두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가 치료받고 싶을 때, 그 상처를 위로받고 싶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희두가 갖지 못한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아쉬울 때 그런 걸 가진 사람, 이게 나연 씨가 정말로 희두 씨와 관계가 완전히 정리돼 버린 상태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희두는 더 이상 없다.
나연 씨 인생에서 희두가 완전히 빠져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나연 씨랑 규민 씨가 만났으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오래 가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 뭐 희두처럼 이렇게 두 사람이 끈끈해지고 이러진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지금 여기 와서 규민 씨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보고 있단 말이야, 나연 씨가. 그리고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규민 씨는 규민 씨대로 나연 씨와 첫 데이트를 그 대학가의 주점 같은 곳에서 하면서 나연 씨에게 설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규민 씨도 뭐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타이밍이라는 게 오히려 잘 안 만든 거지. 규민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연 씨 입장에서는 이게 타이밍이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규민 씨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희두와의 만남 때문에 생긴 이 결핍이 규민 씨를 통해서 해소가 돼서 이런 감정적인 기복이 사라지고 이성이 돌아왔을 때 선택할 사람이 규민 씨겠냐는 거지. 그게 오히려 희두 씨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규민 씨가 가지는 한계지. 이 환승연애에서 나연 씨와의 관계에서. 나연 씨는 희두 씨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 환승연애 자체가 원래 이제 이런 X가 나온다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다들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뭐 지연 씨가 불리했던 것만큼 실은 규민 씨도 불리하지. 근데 이제 초반에 나연 씨가 혼자 출연을 하면서 희두 씨가 안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혼자 출연을 하면서 좀 눈치 안 보고 자연스럽고 밝게 행동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좀 편안하게 다른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운 좋게 규민 씨와 이렇게 또 설렘이 시작됐고. 그런데 그거는 나연 씨가 운이 좋았지만 어쨌건 X는 등장을 해요. 환승연애잖아. X는 등장할 수밖에 없어. 근데 X가 등장했을 때 그런 나연 씨가 눈치 안 보고 그렇게 밝게 행동하던 거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연 씨와 규민 씨가 가장 대진운이 안 좋았던 사람들인 거죠. 실은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나연 씨가 그냥 보냈어. 그냥 이번에도 지수 선택하겠지 이러고. 규민 씨가 미소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 나연 씨도 궁금해요. 궁금해하는 이유는 혜은과 관련해서도 후반에는 약간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고 나연 씨에게 계속 올인하는 것 같은데 또 지수 씨와 갑자기 데이트를 하고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연 씨가 물어봅니다. 오빠가 마음이 어쨌든 변했잖아? 우리가 멀어졌잖아? 근데 실은 이 부분은 약간 규민 씨 입장에서는 좀 오해라고 말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멀어졌다고 말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멀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나연 씨가 나는 희두에게 올인할 거야라는 거를 좀 돌려서 말을 했거든. 뭐 돌려서도 어쨌든 그 마음을 전달을 했었잖아요. 그게 가장 큰 계기가 되긴 했었죠. 물론 그 뒤로도 규민 씨가 계속해서 나연 씨에게 메시지를 몇 번 더 보냈지만. 근데 여기서 규민 씨가 되게 잘 해명을 합니다. 지수가 사실은 좀 힘들었잖아. 사실은 그때 나도 되게 힘들었거든. 비슷한 문제로. 나도 사실은 혜은이 때문에 많이 좀 머리 아프고 힘들었어서 그래서 지수랑 나가서 재밌게 놀고 싶었어. 지수도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근데 지수 씨랑 규민 씨랑 그래도 꽤 결이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수랑 같이 놀고 싶었어. 그래서 나연 씨가 납득 완료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물론 근데 납득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납득 완료 이렇게 하고 또 쿨하게 받아 넘기는 게 또 나연 씨의 장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살짝 핀잔을 줍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해명하는 것 같냐 근데 라고. 내가 너무 이렇게 몰아붙였나? 라고 하면서 살짝 미안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면서도 또 약간 살짝 그렇게까지 해명할 거 없어라는 좀 핀잔 느낌도 있죠. 나연 씨가 내가 희두랑 헤어지고 나서 딱 원하던 사람이 오빠야. 내가 항상 그려오던 이상형이 당신이에요 랑은 다른 말인 거지. 내가 항상 그려오던 이상형이 당신이다 면 오케이인데 내가 희두랑 헤어지고 나서 원하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희두와 사귀면서 받았던 상처와 결핍을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 바람이 봤을 때의 이상형이 규민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핍이 채워졌을 때는 나연 씨의 이상형은 희두 씨인 거지. 희두 씨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희두라는 존재가 없으면 규민 씨가 이상형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죠. 완전히 이상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사귀다 보면 이상형이 바뀌기도 하니까 사랑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 시점까지도 그냥 단순히 내가 항상 기다려온 사람이 당신이에요. 이거는 아닌 거라는 거지. 오히려 저 말은 그래서 나연 씨 마음속에 희두가 참 크구나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시간이 무제한이래. 안 들어가도 돼. 나는 살짝 취하는데 넌 진짜 안 취한다. 분명히 소주 마셨을 때는 내가 강력했던 것 같은데. 그날이 이제 아까 말했던 혜은 씨와 첫 만남을 가졌던 그곳에서 나연 씨와 본 날이죠. 규민 씨는 근데 그때가 잘 기억은 안 난다고. 그래서 나연 씨는 사진이랑 영상, 문자 다 돌려봤다고. 괜히 옛날 일 같고 막 설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적당히 마셔. 젤리 줍느라 힘들었어. 뭐 오빠 오늘 들어와서 좋아. 그립톡 붙여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규민 씨가 나연 씨를 대할 때는 이 약간 모성자아가 나와요. 어쨌든 그러니까 똑같이 어른으로서 대하는 건 아니야. 약간 그 부모 자아인데 엄마 자아 같은 태도를 보인단 말이야. 뭐 이렇게 챙겨주고 걱정하고 칭찬해주고 다독여주고 나연 씨 입장에서는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첫 데이트 장면을 회상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죠. 이런 데서 미팅 많이 했죠. 테이블이 좀 많아야겠지만 이날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졌죠. 나연 씨는 나연 씨대로 좀 평소 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화를 경험한 거고 규민 씨는 과거의 추억을 여기서 다시 되돌려온 거지. 여기서 다시 그때 마음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생긴 마음이 온전히 혜연 씨를 향하기에는 돌아온 혜연 씨는 너무 애절했지. 애절한 모습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애절함은 마지막에 헤어질 때 혜연 씨를 원망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점에 혜연 씨의 모습에 가까우니 그 여기서의 새로 시작된 다시 느껴진 설렘이 혜연 씨를 향하지 않고 나연 씨를 향하게 된 그렇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 얘기다가 또 나와요. 이 얘기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오빠 운전 잘하는 것 같아. 운전 나쁘지 않지. 이러면서 근데 너가 잘하더라 이러면서 또 칭찬을 해줘요. 나연 씨가 나 내비를 잘 봐. 그래서 규민 씨가 확실히 느꼈어. 대하면서 내비를 사실 잘 보기 힘든데 그래서 그걸 알아주는구나 오빠는. 규민 씨가 당연하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래요. 항상 혼내는 부모와 항상 칭찬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한테 더 인정받고 싶어 할까? 칭찬해주는 부모일 것 같죠. 항상 혼내는 부모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왜냐면 나를 항상 혼내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인정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정 욕구라는 것 자체가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연 씨는 이렇게 바로 인정해주는 규민 씨 너무 좋죠. 그런데 희두한테 인정받고 희두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여기서는 인정받음이 사랑받음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쳐있는 커플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똑같아. 규민 씨도 좋아하고 희두 씨도 좋아해. 두 사람 마음이 50대 50으로 똑같아요. 그냥 100대 100으로 똑같다고 쳐봐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사랑받아. 이 사람한테는 사랑을 못 받아. 사랑 못 받는 것 같아.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고. 현명하게 머리로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선택하면 되지. 인정받는 사람. 그러면 거기서 그냥 잘하면 되지. 그런데 사람 심리가 인정 못 받는 곳에 가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향한 마음이 또 100대 100이 아니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저희 가서 노력해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지. 근데 심지어 규민 씨와 희두 씨를 바라봤을 때 나연 씨가 이 두 사람을 향한 이 관계, 이 마음의 애착이 너무 희두 씨 쪽이 커. 그래서 그걸 넘어서기에는 나연 씨가 희두 씨와 헤어진 지가 너무 짧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바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위로가 된다. X랑 비교가 돼. 희두 씨랑 비교가 된다는 거죠. 당장 오늘만 해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데 지금 여기서 희두 씨가 맞아?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나연 씨가 긴장한 모습이 보이네요. 긴장 얼굴 표정이. 네가 이거 하면서 말을 했다가 아니다. 내가 그냥 보는 게 낫겠다 하면서 내가 보죠. 그래서 빨리 알려줘야지. 그래서 나연 씨가 좌회전 이러면서 시무룩해 있어요. 근데 규민 씨와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나연 씨가 이제 직진 핑크색으로 가야 돼 하고 조금 더 발랄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이건 뭐 희두 씨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오늘은 나연 씨와 규민 씨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연 씨가 규민 씨를 대하듯이 희두 씨를 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 오히려. 여기서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저렇게 내가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을 연기하면 주눅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도 이제 규민 씨가 조수가 운전 잘하면 좋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그치 이러면서 밝게 웃지만 거기서도 너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도 나 운전 잘해서 도움 될걸 그치 이렇게 그냥 해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지연 씨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물론 희두 씨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나연 씨한테 하는 것처럼 지연 씨를 억압하지는 않았지만 지연 씨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당돌함이 희두 씨가 봤을 때는 지연 씨의 성숙함으로 보여. 실은 당돌함이 성숙함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희두 씨가 지연 씨에게 너 참 성숙한 것 같아라는 이제 말을 하는 것들이 약간 그 지연 씨가 가진 당돌함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연 씨도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희두에게 더 잘 보이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그 욕심은 당연히 있지. 그런데 더 쿨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 뭐 이게 좀 실망스러워? 뭐 때? 뭐 이럴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 나만큼 내비 잘 보는 사람은 없어. 이런 멘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희두 씨 앞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규민 씨는 물론 여기서 인정하죠. 그래 그거 진짜 인정이야. 나 처음 봤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
희두 씨는 인정 안 하겠지. 네가 뭘 잘해? 막 이렇게 하면서 뭘 하겠죠. 그러면 근데 막상 다른 사람 시켜보면 나만큼 못할걸? 그냥 당당하게 나가는 거지. 다들 처음 봤대 이러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나연 씨가 이제 나는 오빠한테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내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 생각을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나연 씨가 가진 장점들을 조금 더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규민 씨는 이제 너처럼 내비 보는 사람을 한 명도 조수석에 앉혀본 적이 없다. 되게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연 씨가 이제 오늘 울었던 얘기도 합니다. 희두한테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그 와중에 오빠가 나한테 진짜 큰 힘이 됐다. 우울하고 힘든 날은 오빠를 만나게 된다. 이게 참 사람 심리가, 물론 나연 씨나 규민 씨는 이제 그럴 사람들은 아닌데, 나도 근데 규민 씨도 이제 오늘이 힘들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왜 힘들었는지는 규민 혜은 편에서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규민 씨가 나도 이제 기분 좋아졌다. 네 덕이다. 오빠는 제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서 좀 설렘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배울 만한 점이에요. 뭘 배울 만한 점이냐.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안다. 진짜 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이 사람이 진짜 통찰이 대단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쨌건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 나에 대해서 항상 많이 생각하고 뭐 꼭 통찰이 대단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센스가 있고 나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면 나에 대해서 잘 알겠죠.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또 진중한 태도를 보이고 평소에 자기 이미지를 잘 구축해 놓으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 사람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민 씨가 나연 씨를 잘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규민 씨가 이제 그런 이미지 메이킹도 꽤 잘한 거지.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진중하고 이렇게 말을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저런 또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런 태도와 이런 말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배울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칭찬이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는 건. 근데 이게 이제 희두 씨가 걸려있다는 것 자체가 온전히 이제 규민 씨가 나에게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뜻은 아닌 거긴 하죠.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마음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당장 너무 규민 오빠예요. 상처가 났어.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어. 아, 너무 좋다. 이러면 규민 씨인데 상처가 다 치료받고 다시 맨정신이 됐어. 다시 이제 평온한 상태가 됐어. 그러면 희두 씨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희두 씨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참 사람 마음인 거죠. 사람 마음이 그렇지.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나연 씨는 혼란스러워졌다. 규민 씨도 혜은이랑 있을 때보다 나연이랑 있을 때의 제 모습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 얘기는 예전에 했었죠. 대화가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택의 날이 되었죠. 선택의 날에 혜은 씨는 현규님을 선택했고 규민 씨는 고백할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규민 씨가 나연이랑 있을 때 즐겁고 더 행복했다. 그냥 그것만 생각했다.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기 안에서는 진짜 나연이한테 더 마음이 갔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규민 씨가 실은 물론 마지막에 선택지가 여전히 유효하진 않았지만 혜은, 나연, 지수 이렇게 세 사람의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나원 씨도 뭐 굳이 따지면 나원 씨의 선택지도 없지는 않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쪽은 뭐 태희 씨가 워낙 견고하게 마무리가 됐고 선택의 견고함 뭐 두 사람이 뭐 꼭 사귄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건 그래서 이 마지막 시점에는 혜은 씨를 고민하지는 않았겠죠. 혜은 씨가 확실히 이제 현규 씨한테 간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혜은 씨와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 규민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지수와 나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규민 씨는 알고 있어. 지수는 날 선택할 거라는 걸. 왜냐면 지수한테는 선택지가 없단 말이에요. 지수와 나는 서로 마음을 이해한다는 그런 표현은 내가 혜은 씨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지수도 원빈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는 원하고 있어서 힘든 사람들이 지금 규민 씨와 지수 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이 둘밖에 없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어. 규민 씨는 지수 씨가 그럴 거라는 걸. 지수 씨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거나 나를 선택하거나 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선택할 거고 그게 나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확실한 선택이야. 커플이 되기에는. 그런데 규민 씨는 자기 마음에 조금 더 솔직한 선택을 한 거지. 물론 뭐 나와 나연이가 더 잘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행복하고 설렜던 이유는 결국은 혜은 씨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 그 모습을 봤다기보다는 그 시절의 설렘을 되살릴 수 있는 순간을 함께한 게 나연 씨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 규민 씨가 막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어쨌건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행동하려고 애쓴 사람일 거라고 보는 거죠. 상대의 물도 떠놓네요. 규민 씨가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나연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다. 실수로 스피커폰이 울렸어요. 전화 통화에서. 뭐야 라는 그 말. 규민 씨가 뭐가 뭐야라고 했지만 나연 씨가 희두 씨 눈치를 봅니다. 스피커로 하면 안 되지 라고 바로 혼내요. 이 와중에 또 이렇게 실수하는 나연 씨, 그리고 또 혼을 내는 희두 씨네요. 규민 씨가 어땠어? 3주 지내면서. 나연 씨가 힘들었는데 힘든 게 90%긴 했지만 또 감사함도 있고 재밌었어. 지금은 아쉬워. 규민 씨가 나는 그래도 3주 동안 지내면서 너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가지고 진짜 좋았어. 나연 씨도 3주 안에 누군가한테 설렐 수 있는 줄 몰랐어. 희두 씨가 자꾸 신경이 쓰이죠.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규민 씨가 내가 제일 진짜 여기 와가지고 진짜 설레고 제일 좋았던 순간은 너랑 처음 데이트했었던 것 같아. 했었을 때 같아. 그때 생각 진짜 많이 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연 씨한테 고마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혜연 씨와의 추억도 물론 좋았지만 그거를 나연 씨가 또 그런 또 설렘을 다시 하면서 또 좋은 기억을 하나 얹어준 거니까. 그래서 희두 씨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나의 방식은 나연이랑 같이 있을 때 최대한 같이 즐겁게 보내는 거. 그리고 상처 안 받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참 저 나이에 저런 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저 말에 따라서 꾸준히 행동을 그래도 많은 부분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되게 깊은 친구인 거는 확실하죠. 물론 뭐 그 순간순간 감정에 의해서 서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규민 씨는 나연 씨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목표에 해당하는 것들 최대한 즐겁게 보내고 상처 안 받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 해냈잖아요. 그거에 맞게. 근데 이제 저게 최선이었다는 거지 저렇게 해서 꼭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지. 근데 어쨌건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들였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큼 후회는 적은 거니까. 내가 왜 맨날 오빠를 기다리게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규민 씨가 바로 그럼 내리든가 라고. 처음 찍었던 사진 못 줬다. 오늘 주려고 가져왔으니까 내리면 주겠다. 이것 때문에 내릴 리가 없죠. 그런데 알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드립인 거지. 그러니까 농담인 거죠. 규민 씨는. 그러니까 이런 농담을 또 나연 씨는 이해하니까 또 웃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뭐야 지금 사진 하나로 지금 내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거야? 아주 얄팍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은 결이 안 맞는 거지. 그런 농담이 안 통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유머를 몇 번 던져보면 이 사람이랑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이 사람의 센스가 어느 방향으로 발달해 있는가가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사람 간에 맞고 안 맞고가 결정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도 하나겠죠. 근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실은 그 유머 감각은 어떻게 보면 지적 궁합의 굉장히 큰 요소지. 그런 식으로라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힘들 때 맨날 오빠가 위로해줬어. 진심으로. 희두 씨가 듣고 있습니다. 생각이 깊어지죠.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질투는 당연히 나겠지만 뭐 환승연애 시스템상 질투는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있겠죠. 여기 이 시점까지 왔을 때는 어쨌건 질투보다는 훨씬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난 진짜 오빠가 진심으로 좋았다. 그러지 않았으면 힘들지도 않았을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서로가 다 좋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희두 씨는 차에서 내려 있습니다. 왜 희두 씨가 지연 씨랑 통화할 때 나연 씨는 안 내렸지? 희두 씨가 차를 운전해서 갈까봐 그랬나? 근데 여기서도 지금 나연 씨가 내려서 들어가면 희두 씨가 운전해서 가나요? 아니면 대리 부르나? 규민 씨가 어쨌든 나는 계속 너긴 했어.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좋았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다. 규민 씨는 굉장히 좋은 연인이지. 연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엄청 힘이 됐고 좀 많이 큰 것 같고. 너무 어렵다. 사실 엄두가 잘 안 나. 이 차문을 열 엄두가 잘 안 나. 상처가 나면 아프죠. 그런데 그 상처 난 부위가 우리 몸으로 따지면 작아. 물론 뭐 전신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상처는 아무리 큰다고 한들 손바닥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얼마네? 몸이 얼마네? 몸만 하지 뭐 얼마네? 근데 손바닥이랑 비교하면 훨씬 크지. 희두는 그 몸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야, 나. 애착이 그렇게 끈끈하게 붙어 있어서. 근데 희두가 내 손바닥이나 어쨌든 마음에 내 심장에 상처를 줘.
내 주먹만한 심장에. 그러면 너무 아프지. 그 상처에만 집중하니까. 그렇다고 한들 이 차 문을 열고 내리면 이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갈 엄두는 안 나지. 이 배에 구멍이 났어. 그렇다고 이 배를 다 버리고 새 배를 산다? 새 배를 탄다? 그게 쉽지 않단 말이야. 차라리 그냥 그 구멍 메우고 그걸 타는 거지. 막 그렇잖아요. 막 그 배랑같이 침몰하는 그런 선장들의 그런 일화도 있잖아. 물론 그런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이야기 속에서지. 아닌가? 다들 그러나? 왜 원피스의 고잉 메리오도 그냥 고잉 메리오가 떠났잖아요. 아닌가요? 어쨌건 그 엄두는 잘 안 나는 거지. 규민 씨가 그럴 수 있지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럴 수 있지라는 말에는 그럴 수 없어 혹은 이래선 안 돼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자기의 마음을 누를 때 보통은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민 씨가 이 말에서도 나연 씨가 내리길 바라는 거지. 당연하지. 어째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너를 이해하려고 애써 보겠다. 이해하려고 해볼게 라는 말인 거죠. 나연 씨는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에 눈물이 나겠죠. 나연 씨가 난 그냥 아직 이 관계를 놓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오빠를 만나면 너무 행복할 거라는 걸 아는데도 내 손으로 놓을 자신이 없고 나중에 그게 오빠를 또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새 배를 타면 뭐 신식 그런 뭐 기술들이 있겠지. 그래서 더 좋을 걸 알면서도 이 선장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가 타던 배를 버리기가 쉬운 선택이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배와 선장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다른 애착을 가진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런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규민 씨를 진짜로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희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 그게 이제 나중에 오빠를 힘들게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오빠한테 달고 산다. 규민 씨도 다 알고 있었다. 나연이가 고마워. 그거 또 오빠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최소한 나연 씨한테는 멋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멋있을 필요 없지 뭐. 사실 그거는 알았어요. 나연이가 마지막 순간에 되게 고민했던 거는 알았어요. 오래 만난 커플이면 그 사람이 주지 못하는 감정을 새로운 사람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막 흔들리고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잘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어쨌건 내가 이 손바닥만한 상처를 이 사람이 치료를 해주면 그게 나았다. 개운해. 이게 나은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닌 거지. 그게 내 몸의 전체는 아니니까 그걸 생각해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을 안 했다면 그럼 규민 씨한테 왔을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규민 씨가 저 말을 한 건 오히려 자신의 현명함을 어필한 결과였을 거고 나연 씨는 어쨌건 저 말을 안 했어도 잘 생각해 봤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또 규민 씨의 장점인 거죠. 아쉬웠지만 감사했다. 고민할 만큼 나랑 있었던 시간이 재밌고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느끼게 해준 것 같아서 그게 기분 좋고 고마웠다. 미안한 뿐이 아니다. 나연 씨도 말하죠. 이 감정이 자기도 이제 감정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고 다 진심이었다. 근데 저 통화하는 저 순간에는 규민에 대한 감정을 정리할 때였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환승연애 룰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는 거긴 하죠. 나연 씨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때까지는 할 수 있는 감정 교류를 최대한 해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스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톱하는 거죠. 나연 씨의 마음은 항상 희두애를 향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거고 진심으로 설렜고 지금도 애정한다. 나한테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규민 씨는 조심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희두 씨를 불러서 차에 타라고 하죠. 그리고 테이블에는 아무도 입을 대지 않은 하나의 컵이 방금 통화를 마친 전화기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왠지 저 컵의 물을 다 마신다는 거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규민 씨는 어느 정도 사랑을 마음에 담았는데 나연 씨는 결국 다 여기에 놓고 갔어. 그런 느낌이네요. 희두 씨를 향해 갔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민 나연의 서사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차를 타고 간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또 희두 나연 편이 몇 편으로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 장담 못하겠습니다. 뭐 한 편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